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고대 세계의 가장 놀랍고 수수께끼 같은 고고학적 발견 중 일부를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물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찾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여행할 것입니다. 과거 문명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미스터리에 놀랄 준비를 하세요. 시작해 봅시다. 번호 1. 청동기 시대 보물. 두 개를 가질 수 있는데 왜 청동기 시대 보물 하나에 만족합니까? 2022년 12월 폴란드에서 후기 청동기 시대 보물 이점이 발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둘 다 동시에 발견되었으며 하나는 다른 것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보물 중 더 큰 보물이 포메라니아 영토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집합체 중 가장 다양한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나이는 약 3,000년 정도입니다. 발견은 2022년 말에 확인됐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일찍 이뤄졌다.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은 2017년에 유물을 발견했지만 당국에 알리지 않고 대신 암시장에 팔았습니다. 몇 년 후 일부 유물의 사진이 경매 웹사이트에 등장한 후에야 당국은 해당 유물을 찾아 추적했습니다. 귀중한 품목에는 청동기 시대 말 마구 부속품, 구리 그릇, 무기 및 갑옷 부속품이 포함됩니다. 총 124개의 유물이 있습니다. 처음 발견한 금속 탐지기 2명과 발견을 은폐하는데 도움을 준 지주도 형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번, 나일미터. 나일미터는 나일강의 홍수 수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연간 홍수는 농업에 필수적인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나일미터에는 3가지 주요 유형이 있었고 모두 동일한 기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즉, 홍수 시 나일강 수위를 측정하고 작물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일미터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 정교한 기술에 대한 또 다른 증거입니다. 3번, 요아스의 비문. 요아스의 비문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부르는 것은 절제된 표현일 것입니다. 이 유물의 출처조차 의심스럽고 그것이 건설 현장에서 발견되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산 근처의 이슬람 묘지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상충되는 보고가 있습니다. 주전 841년에서 842년 사이에 1년 동안 통치한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열왕기하 12장. 비문에 적힌 녹청의 날짜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 시대에 기록되어 진품임을 암시하지만 이스라엘 유물관리국은 이를 고대 명판에 새겨진 현대 위조품으로 간주합니다. 게다가 이 비문은 과거 고대 유물의 위조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성서 고고학자 오데드 골란의 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비문이 거짓임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없으며 그 확실성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번호 4. 발트해에서 난파선 발견. 핀란드 다이버팀이 2020년 9월 15세기 선박의 잔해를 발견했을 때 발견한 것처럼 발트해의 차가운 바다는 난파선 보존에 이상적입니다. 선박의 디자인은 당시 네덜란드가 사용했던 상선과 일치합니다. 플로이드로 알려진 상인. 난파선은 거의 90m 깊이의 발트해 동부 핀란드만 어기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선박은 침몰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난파선을 설명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피해는 그물을 가지고 지나가는 현대 트로러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배의 화물창이 온전하고 화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어떤 물체도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번호 데니소바의 바늘. 2016년 8월 고고학자들은 시베리아의 한 동굴에서 놀라운 5만 년 된 바늘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바늘은 호모 사피엔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데니소바 동굴과 그 주변 지역에 서식하며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지 않고 서식했던 신비한 인간과 유사한 종인 데니소바인이 만든 것입니다. 바늘은 동물의 뼈로 만들어졌으며 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재봉 도구입니다. 이것은 또한 데니소바인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유물 중 하나로 몇 년 전에 같은 동굴에서 발견된 광택이 나는 녹리석 보석 조각보다 연대가 더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최초의 데니소바인이 약 17만 년 전에 동굴에 도착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이 동굴에 도달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 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늘은 그들의 기술과 생활 방식에 대한 증거로 서 있습니다. 번호 6. 로마 목조 조각상. 우리는 로마 시대의 놀라운 발견을 위해 영국으로 갑니다. 이 나무 조각상은 버킹엄셔주 트위프의 3브리지밀 발견 현장을 통과할 새로운 에시스 2 고속철도망 건설을 앞두고 고고학 발굴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 따르면 이 작품은 1세기 43년에서 70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나무 유물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수세기 전에 분해되었을 것이지만 이 경우 조각상은 형기성 점토층 아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보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발과 마찬가지로 조각상의 팔도 사라졌지만 튜닉의 선과 개별 머리카락을 포함하여 인상적인 세부 묘사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보입니다. 쌍둥이는 그 인물이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모자를 쓰고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행운을 불러일으키는 봉헌물로 묻힌 것인지 아니면 무덤에 안치하기 위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번호 7. 갈릴리 바다 보트. 갈릴리 바다의 배는 예수의 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게 속하고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배는 1986년 갈릴리 바다 해안에서 발견됐으며 그 역사는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있었던 것으로 고기잡이에 사용하셨을 그런 유형입니다. 배의 길이는 거의 9m에 달하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만큼 안정되기까지 12년 동안 왁스욕에 담가야 할 정도로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여전히 냄비와 램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유물 모두 테스트를 거쳐 기원전 50년에서 서기 50년 사이에 제작되었습니다. 선박에 대한 반복적인 수리 작업의 증거가 있는데 이는 아마도 수십 년 동안 계속 사용되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숫자 8. 바람의 탑. 그리스 아테네의 매혹적인 고대 건물이 모두 사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람의 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2200년 된 구조물은 고대 그리스 기상 관측소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곳이 세계 최초의 기상 관측소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타워에는 해시계, 풍향계, 물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이름은 그리스 바람의 팔신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중 하나는 대리석 탑의 8개면 각각에 나타납니다. 프리즈 아래 해시계의 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졌으나 여전히 눈에 보이고 탑 건축자가 의도한 대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풍향계는 대부분 파손되었습니다. 한때 바다의 신인 트리톤의 동상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에 들어왔을 때 바람의 탑은 외부 묘지와 함께 교회로 개조되었습니다. 그 후 이곳은 오스만 시대의 수피 무슬림 소용돌이 탁발승들의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 버려졌고
1830년대에 개조 및 복원 작업이 수행될 때까지 탑 주변에 잔해가 너무 많이 쌓여 탑이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번호 9. 네안데르탈인 동굴꼬리.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과거에 믿어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아이론 계곡의 브루니켈 동굴 내부에서 이러한 고리 구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현장 증거에 따르면 인공 구조물은 17만 6천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초기 인간을 배제하고 네안데르탈인을 창조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남겨둔 것입니다. 동굴 입구는 수천 년 전 산사태로 막혔지만 15세 소녀는 내부에 무엇이 있을지 순수한 호기심으로 입구를 치우며 1990년 여름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부서진 석순을 발견했는데 그 석순은直径이 4m,直径이 6m인 두 개의 큰 고리에 조심스럽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두 고리 내부에서 불에 탄 동물뼈 더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도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다. 반지의 목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네안데르탈인은 추상적 사고, 의식적 행동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번호 10. 뷀스타드에베. 노르웨이 사우프스보어그 근처에 위치한 뷰언스터드 십 은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 이전 시대를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하는 인상적인 암각화입니다. 이 조각은 두 개의 작은 선박으로 둘러싸인 큰 선박을 보여주며 길이가 약 4x1m인 북유럽에서 가장 큰 암석 조각으로 간주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조각은 동시에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작고 단순한 배는 아마도 더 오래되었을 것이며 초기 청동기 시대의 해양 포유류를 사냥하는 데 사용된 피부로 덮인 선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마도 더 젊은 뷰언스터드 주요 선박은 후기 청동기 시대의 반 정착 농부에 의해 조각되었습니다. 이 배는 덴마크에서 발굴된 철기 시대의 유명한 흐조어트 스프링 배와 유사합니다. 이 배는 최대 40명의 노젓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었으므로 과거의 진정한 군함이 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북유럽 사회에서 바다는 항해, 무역, 전쟁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긴 배는 진정한 힘과 탐험의 도구였습니다. 번호 11. 골동품 침호 전화기. 이해하기 거의 불가능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년 전 페루의 침호 문명은 기본적인 형태의 전화를 발명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근거리에서 음성 통신이 가능합니다. 침호 전화기는 2020년 말 찬찬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으며 국내에서 발견된 유일한 유물입니다. 당신도 어렸을 때 비슷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기는 20m 길이의 면실로 연결된 한 쌍의 컵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그 줄이 이웃한 두 집 사이에 또는 아마도 큰 공동 건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뻗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엘리트들이 사용하기 위한 정교한 장치로 간주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어린이 장난감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침호에는 문자가 없었고 따라서 우리가 참고할 기록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최첨단 전화기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작동했을 것입니다. 번호 12. 이집트의 클시드라. 물시계 또는 물시계는 가장 오래된 시간 측정 장치 중 하나이며 그 기원은 기원전 1500년경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독창적인 도구는 용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흐름을 제어하여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최초의 이집트 물시계는 단순했습니다. 돌이나 세라믹 용기에 물을 채우고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어 물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수위가 감소함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며 종종 내부 표면에 새겨진 눈금에 표시됩니다. 물시계는 야간 활동 조절부터 종교 의식 시간 조정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용은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더 정밀하게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고대 세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더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 기어와 다이얼을 추가했습니다.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모래시계는 초기 기술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며 유체 역학에 대한 이해와 시간 측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번호 13. 헬파이어 클럽 무덤.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이전 헬파이어 클럽, 헬파이어 클럽은 항상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주제였으며 특히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2016년에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클럽 옆에 자연 봉분인 줄 알았던 것이 알고 보니 클럽 건물 바로 아래에 고분군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매장된 지 약 5,000년이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옥불 클럽은 1725년에 건립되었는데 건축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 고대 무덤의 돌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럽 지붕이 무너지면서 건물이 사악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나중에 의문의 화재로 인해 클럽은 17세기 후반에 버려졌습니다. 1970년대에는 클럽 운동장에서 사탄의 조각상을 안고 묻힌 250년 된 시신이 발견됐다. 무덤의 원래 거주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휴식을 방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호 14. 시기르 우상. 시기르 우상은 선사시대 예술과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특별한 유물입니다. 1890년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발견된 이 나무 우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조각으로 그 역사가 12,000년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낙엽 속 나무로 조각된 시기르 우상의 높이는 약 5.3m이지만 일부 부품이 없어 원래는 더 높았습니다. 우상은 지그재그, 갈매기 모양, 얼굴과 같은 복잡한 기하학적 조각으로 덮여 있는데 이는 상징적이거나 의식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조각품의 복잡성과 정교함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추상적 사고와 상징적 표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며 그러한 고급 인지 능력이 인류 역사에서 훨씬 나중에 나타났다는 개념에 도전합니다. 시기르 우상의 목적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것이 종교적 또는 영적 의식에 사용된 토템 물체일 수 있다고 추측하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그것이 초기 형태의 스토리텔링이나 의사소통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번호 15. 그리스 크레인. 고대 건축의 중요한 발명품인 그리스 크레인은 고대 그리스의 대형 구조물 건설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처음 등장한 크레인은 그리스인들이 무거운 돌과 기타 자재를 높은 높이로 들어올릴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장치였으며 이는 사원, 극장 및 기타 기념비적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스 크레인의 기본 설계는 목재 빔, 로프 및 도르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종종 런닝머신이나 윈치를 사용하는 한 팀의 작업자가 크레인을 작동하여 무게가 몇 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크레인의 도입으로 대형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고 보다 야심찬 건축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스 크레인을 사용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건설입니다. 대리석 블록 배치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크레인의 효율성을 입증합니다.